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하고 나서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40년 가까이 중학교 교단에 서셨던 국어 선생님이셨죠. 학생들에게 늘 존경받는 선생님이셨다고 해요. 제자들이 지금도 가끔 찾아오곤 하니까요. 떡이나 과일을 들고 와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곤 했죠. 한 번은 유명한 소설가가 된 제자가 찾아와 자신의 신작 소설책을 건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어요. 정년 퇴임 후에는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듯 편히 쉬고 계셨어요. 아침엔 공원에서 산책하고 오후엔 독서하고 가끔 옛 동료 선생님들과 만남을 가지는 평온한 일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임신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렸어요. 남편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시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죠. 고맙다, 아가. 내가 손주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줘서.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께 변화가 생겼어요. 갑자기 지역 신문의 구인 광고를 살피기 시작하셨고 컴퓨터로 이력서를 작성하시는 모습도 보였죠. 아침 산책도 더 일찍, 더 오래 하시고 유튜브로 노인을 위한 근력 운동 영상을 보며 따라 하시기도 했어요. 어느 저녁 시아버지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내가 다시 일을 좀 해볼까 하는데. 남편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이제 좀 쉬셔야죠. 평생 학생들 가르치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다. 이제 손주가 태어날 텐데 할아버지로서 뭔가 해주고 싶구나. 요즘 애들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잖니?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어. 저희가 아무리 말려도 시아버지의 결심은 확고하셨어요. 몸도 건강해질 겸 사회생활도 계속하고 싶구나. 늙어가는 게 두렵기도 하고 아직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렇게 시아버지는 집에서 멀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비원으로 취직하셨어요. 건물 출입구에서 출입 관리하고 가끔 회사 내부도 순찰하는 일이었죠. 첫 월급을 받으신 날 시아버지는 아기용품 가게에서 작은 신발을 사오셨어요. 우리 손주 첫 선물이야. 하셨죠.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우리도 기뻤어요. 일을 시작하신 지 2달쯤 되었을 때 시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시는 것을 느꼈어요. 평소보다 말씀도 적어지셨고 가끔 한숨도 내쉬셨죠. 전에는 퇴근하고 오시면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 라며 일화를 들려주시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도 없어졌어요. 밥을 드실 때도 식욕이 없어 보이셨고 가끔은 손목이나 무릎을 문지르는 모습도 보였어요. 남편에게 아버지가 일하시는 게 너무 힘드신 것 같아. 괜찮으신지 여쭤봐. 라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정도도 못하면 뭐하러 일을 하겠냐. 라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가 늦게 귀가하셨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은 시간이었죠. 걱정되어 현관에 나가보니 시아버지의 옷이 흙투성이었어요. 아버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물었더니 아니다. 그냥 넘어졌어. 나이 드니 몸이 잘 안 따라주는구나. 하시며 웃으셨지만 넘어져서 그런 것 같지가 않았어요. 다음 날 시아버지 방에 빨래를 갖다 드리려다 우연히 보게 된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시아버지가 윗옷을 갈아입고 계셨는데 등에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님, 이게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시아버지는 급히 옷을 여미시며 이거 순찰하다가 넘어져서 그래. 걱정 마. 라고 하셨지만 그건 넘어져서 생길 수 있는 멍이 아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지만 시아버지가 굳이 말씀하지 않으시니 더 캐물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점심을 빼먹고 일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경비실에서 나오지 못해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신다고요. 저는 즉시 도시락을 싸들고 회사에 방문하기로 했어요. 임신 7개월 차라 배가 꽤 불러 있었지만 시아버지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죠. 아버님이 일하는 곳은 공단 안쪽에 있는 작은 회사였어요.
10년 된 낡은 건물에 40여 명의 직원이 일하는 곳이었죠. 회사 정문에 도착해서 경비실을 살펴봤는데 시아버지가 보이지 않으셨어요. 근처에 있던 직원에게 여쭤봤더니 경비 아저씨요? 사장님이 불러서 창고 쪽에 가셨을 거예요. 라고 알려주었어요. 인근을 둘러보다가 회사 뒤편 창고 쪽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발길을 돌렸어요. 이 쓸모없는 늙은이. 이것도 제대로 못해? 누군가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어 서둘러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죠.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어요. 시아버지가 한 남자 앞에 무릎을 꿇고 계셨고 그 남자는 시아버지의 어깨를 툭툭 치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이런 등신 같은 노친네를 봤나? 내가 시킨 대로 못해? 꿇어. 더 제대로 꿇으라고. 그래, 그렇게. 이 쓸모없는 노인네야, 네가 선생이었다고. 웃기지 마. 여기선 넌 그냥 쓸모없는 늙은이일 뿐이야. 그 남자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로 시아버지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모욕을 견디고 계셨죠. 40년 동안 교단에서 학생들의 존경을 받던 우리 시아버지가 정년 퇴임한 선생님이 손주를 위해 다시 일을 시작한 70대 노인이 누군가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고 계셨어요. 시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 모습에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도시락 가방을 떨어뜨리고 그대로 뛰어갔어요. 그 남자의 멱살을 잡았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그 남자는 회사 사장이었는데 처음엔 당황하다가 이내 제게 소리쳤어요. 이봐, 아줌마. 회사 안에 무단 침입이야. 당장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서 난동이야. 이분은 제 시아버지세요. 4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신 선생님이시고 존경받아 마땅한 어르신이세요. 당신 같은 인간이 모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눈물이 흘러내렸죠. 시아버지는 급히 일어나 제 팔을 잡으셨어요. 괜찮아, 아가. 그냥 가자. 내가 실수를 했어. 아버님이 뭘 실수하셨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사장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실수? 이 노인네가 오늘 아침에 거래처 사장이 왔는데 제대로 안내도 못하고 심지어 커피를 쏟아서 거래처 사장 옷을 망쳐놨다고. 이게 얼마나 큰 손해인 줄 알아? 그리고 뭐? 당신 시아버지? 그럼 뭐? 여기는 내 회사고 이 노인네는 내 직원이야.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그때 주변에서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호기심에 창고 쪽으로 몰려온 것 같았죠. 사장은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들 볼 거 없어. 빨리 일이나 해. 안 그러면 다 잘릴 줄 알아. 순간 제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스쳤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매일 지친 모습으로 돌아오신 거구나. 그래서 등에 멍이 든 거였어. 이게 다 이 사람 때문이었어. 당신 우리 시아버님을 때렸어요? 그 멍은 당신 때문인 거죠? 사장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뻔뻔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 일을 제대로 못하는 직원은 혼이 나야지. 특히 이런 늙은이들은 무시하면 안 돼. 제대로 가르쳐야 해. 그 말에 저는 더 화가 났어요. 가르친다고요? 누가 누굴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분은 4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신 분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은 이분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인간이라고요. 사장은 제 말을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40년? 그래서 뭐? 이젠 그냥 쓸모없는 늙은이일 뿐이야. 한심하게 경비나 하고. 이런 일자리라도 주는 내가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때였어요. 저희 대화를 듣고 주변에 모여들었던 직원들 중 한 명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 이분이 최 사장님 아내신데요. 순간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최 사장? 네, 맞아요. 제 남편이 대표입니다. 그리고 당신 회사는 우리 회사의 하청업체죠.
제 목소리는 이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 순간 회사 직원들 수십 명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제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사장도 덜덜 떨리는 다리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죠.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 회사는 지금 그 계약이 아니면 당장 문을 닫아야 합니다. 몰랐다고요? 뭘요? 이분이 제 시아버지인 걸 몰랐다고요? 아니면 노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간 도리를 몰랐다는 거예요? 사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모든 게 다 제 불찰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요. 무릎 꿇고 빕니다. 용서요? 제 가족을 그렇게 대한 사람을 제가 어떻게 용서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지금 바로 여기로 오세요. 여기 사장이 아버님을 학대했어요. 머리를 때리고 무릎 꿇게 하고. 사장은 제 전화를 듣고 더욱 공포에 질린 표정이 되었어요. 사모님,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보상도 해드리고. 보상이요? 인간의 존엄성을 돈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단순히 시아버지를 모욕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저버린 거예요. 그때 한 여직원이 사장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요. 사모님, 사실 김 선생님만이 아니에요. 사장님은 항상 직원들에게 이렇게 해요. 특히 나이 많은 직원들에게는 더 심하세요. 김 선생님은 그래도 사모님 시아버지라서 이렇게라도 알려지게 됐지만 다른 직원들은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말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네, 사장님은 항상 우리를 개처럼 부려요. 야근 수당도 제대로 안 주고 휴일에도 억지로 출근시켜요. 한 번은 실수했다고 여직원을 밀쳐서 넘어뜨리기도 했어요. 사장은 직원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다들 뭔 개소리야. 입 닥쳐. 다 잘릴 줄 알아.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당신 지금도 반성은커녕 직원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정말 구제불능이네요. 30분 후 남편이 도착했어요. 그 사이 회사 직원들은 모두 밖으로 나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죠. 남편은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상황을 물었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씀하셨어요. 내가 실수를 했구나. 거래처 손님 커피를 쏟아서. 미안하다. 남편은 시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어요. 아버지, 그게 뭐라고 이런 대우를 받으셨어요? 아버지는 아무 잘못 없으세요. 그리고 남편은 사장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았죠. 당신,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우를 해요? 커피 한 잔 쏟았다고 70세 노인을 머리 때리고 무릎 꿇게 해요? 사장은 벌벌 떨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계약이 끊기면 저희 회사는 망합니다. 남편은 사장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회사와의 모든 계약은 중단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행동을 목격한 분들은 저희 회사로 이직 지원하시면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아버지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은 직원들 연락 주세요.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많은 이들이 그동안 사장의 횡포에 시달려왔다는 이야기들이 터져나왔죠. 알고 보니 시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나이 많은 직원들, 여성 직원들, 그리고 힘없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주요 피해자였어요. 사장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제발요, 최 사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보상금도 드리고 김 선생님께도 특별 위로금을. 남편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보상금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에게 그리고 이 직원들에게 한 짓은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말씀 나누기도 싫네요.
그날 저녁 시아버지는 조용히 사직서를 쓰셨어요. 미안하구나. 나 때문에 너희가 곤란해졌어. 제가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님, 저희가 곤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곤란해진 거예요. 더 이상 우리 회사와 거래할 수 없으니까요. 아버님은 아무 잘못 없으세요. 남편이 덧붙였어요. 아버지, 이제 그런 회사 일은 그만두세요. 대신 우리 회사 자문으로 오세요. 아버지의 지혜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특히 직원 복지와 노인 인력 관리 쪽에서요. 시아버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고맙다. 너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구나. 일주일 후 그 사장은 지역 경찰서에 노인 학대 혐의로 신고되었어요. 시아버지가 겪은 일이 알려지면서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어 신고했죠. 직장 내 괴롭힘, 폭행, 임금체불 등 여러 혐의가 드러났어요. 결국 그는 사업을 접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벌어졌어요. 그 회사의 직원들이 모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고 저희 회사가 첫 거래처가 되어주었죠. 새 회사는 모든 직원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2달 후 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어요. 시아버지는 손주를 품에 안고 행복한 눈물을 흘리셨죠. 이 아이에게는 절대 그런 세상을 물려주지 않겠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시아버지는 이제 남편의 회사에서 직원 복지와 노인 인력 관리를 담당하는 자문으로 일하고 계세요. 젊은 직원들은 시아버지의 지혜를 존경하고 시아버지는 다시 한번 존경받는 위치에 서게 되셨어요. 최근에는 노인 인력의 가치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강연도 하시고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 기업에서 노인 인력 존중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더 단단해졌어요. 때로는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무엇보다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 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칠 생각이에요. 이제 우리 아들이 태어난 지 1년이 되어 가는데 시아버지는 매일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며 행복해하세요. 가끔 내가 그때 그 일을 겪지 않았다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역경이 때로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부당한 대우를 보고 침묵하는 것보다 용기 내어 맞서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임을 배웠으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